예, 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용태입니다. 예, 이 두 분 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셔야겠죠, 그죠?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벌써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은 벌써 이게 만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미소의 의미가 전화를 이미 받았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알겠다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쿠폰을 이제 떠올리면서 그렇죠. 네. 그런 기대감 맞습니다. 이 지역번호 02 딱 받으셨는데 이 청취율 조사다. 그러면 이젠 항상 5시부터 7시까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한 문장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커피 쿠폰 증정 행사가 있습니다. 예, 지역 샵 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행사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승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김기현 2기 체제 성공할까? 예. 글쎄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사실 좀 우려의 시각들이 많아요. 인선이 발표됐습니다만 그것이 국민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의 눈높이에도 괴리된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가 많고 오늘은 제가 문자를 못 봤습니다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한테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 체제로 우리가 총선 치러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우려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우려가 지도부에도 들어갔을 거고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일단 당무감사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거 무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협위원장분들도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비판하기 어려울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의원총회가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절차고 권위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됐으니까 좀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자라는 좀 의견이 주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당의 위기인 것은 분명한 거니까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대개 언론의 평가는 별로 좋은 평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죠. 예를 들면은 그동안 그래도 이 신문들의 논조를 쭉 보면은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들 그 중에서도 이 정권에 가장 그래도 좀 따뜻한 그러한 이제 논조를 가진 게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의 사설 어제자 사설 보면은 이 기회가 사실은 이제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게 좀 몸에 좋은 쓴약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러면서 기울어져가는 당의 어떤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볼 때 결코 이제 어떤 이 인사를 보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를 놓고 나오는 여러 가지 평가, 이 평가를 놓고 총선이 어렵다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이유는 그동안의 어떤 이 정권과 여당의 국정 운영과 정치를 놓고 봤을 때 중도층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포용하기가 상당히 좀 난감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기현 2기라고 평가하는 이런 체제에서 예를 들면 김예지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중도층에 좀 호소력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총선 실무를 담당해야 되는 이만희 사무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혀 중도층에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총선을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런 카드로 이제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좀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전망이 어둡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이 이제 사무총장 이런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일반 유권자의 시각에서 사무총장이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요. 사무총장 바뀐 건지도 모르는 분이 전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생업에 바쁜데 사무총장이 뭐하고 바꾼 분위기를 주려면 사실은 당의 얼굴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대표 정도 바꿔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언론에서도 오늘 많이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이 상황 보고 참 저는 외로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냐면 강서구청장 선거 우리가 패배했고 패배의 원인이 이제 공천에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이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천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 를 했을 때 이것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한테 비판이 향하지 않게끔 어쨌든 지도부에서 공천을 했던 것이고 그럼 여당의 지도급 인사 분들 중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이나 용산으로 비판이 화살이 쏠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여당의 어떤 지도 인사들 중에 어떤 임무일 텐데 그러한 인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는 공천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럼 대통령실이 책임져라. 이러한 것으로 방증될 수가 있어서 저는 제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무적으로 좀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저는 제가 짧은 생활이지만 지도부 생활 해보니까 이 대의 명분에 자기 이익을 껴맞추면은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위원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복잡할 텐데 원외 최고위원들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 최고위원들 뭐 현역의 최고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공천에 관심이 있을 거고 지도부를 유지해야만 내가 내 공천을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해석들도 있을 텐데 글쎄 저는 무엇이 보다 대통령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정당을 위한 길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바꾸는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사무총장 바뀐 거 이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왜 또 언론이 왜 이 사무총장 부분을 왜 평가를 하냐면 사무총장이 바뀐 거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선거 때 누가 나오는 거냐, 후보들이 누가 나오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선거에 임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 쓰는 걸 보면 물론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총선까지 가는 거냐 이 문제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일단 지금 사람 쓰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사람 쓰면 총선도 어떤 전략으로 임하겠구나 이게 대충 이제 어떤 가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만희 의원이라는 분은 예를 들면 이분이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공천 실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이분이 어떤 중도적이고 어떤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러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신 분이냐면은 이 참사의 원인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좌파 세력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꾸며가지고 이 참사의 무슨 원인을 따로 뭐 이렇게 사회 혼란을 불거지게 하기 위해서 제공한 것 같다라는 음모론을 국회에서 막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이거든요. 이런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을 국회에서 말하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사무총장, 여당 사무총장이 지금 됐는데 그런 분이 예를 들면은 앞으로의 어떤 공천 실무를 뭐 담당한다고 했을 때 그 공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을 평론가는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분이 예를 들면은 이 서구청장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의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이 뼈아팠던 점이 뭐냐면 대통령이 사면한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사면권 남용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못하고 질질 끌려간 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수행단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친윤 가고 친윤 왔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만희 의원이 또 그날 아침까지도 인사가 나는 아침까지도 사실은 사무총장이 아니었어요 또. 그 박대출 의원이 사무총장 내정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박대출 의원은 또 직전까지 이 임명직이 다 사퇴하는 것이 어떤 혁신의 첫걸음이다라고 해서 직전까지 정책위의장 맡은 사람이 사퇴한다고 해놓고서는 그다음에 임명직 가안으로 박대출 사무총장 이렇게 내정된 상황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이게 회전문 아니냐 이 비판이 나오니까는 박대출 의원을 물리고 지금 이제 이만희 의원 넣은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이런 인사의 난맥상을 볼 때 이런 분들 이런 어떤 이런 분들이 공천 실무를 담당했을 때 과연 그 총선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에 드는 방식의 전략으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면 과연 그게 뭐 어떤 편향적인 선거겠지 과연 뭐 이 지금의 국민의힘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선거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김기현 2기의 어떤 성격이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사무총장에 대한 것은 용산의 입김이 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친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 사무총장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김기현 지도부를 유지하기 위한 영남권 의원분들과의 어떤 타협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만희 의원님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성은 훌륭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공천 과정에 설명했듯이 사무총장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영남권 의원들은 지금 무엇이 걱정이냐면 다음 공천에서 검사 출신들 뭐 TK 온다.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들 뭐 TK 전략 공천한다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에 들면서 본인들 걱정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시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공천의 창구가 사무총장이 필요했을 거고 그것이 이제 대구 경북 출신의 이만희 의원을 이제 같이 타협을 하면서 아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자 하는 쪽으로 좀 뭔가 의총해서 나름대로의 타협점을 찾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김민하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이 바라는 쇄신하고는 좀 달라지겠죠. 국민들께서는 뭔가 확 바뀌고 집권 여당이 정말 국민의 감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그런 쇄신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만약에 타협한 것이 맞다면 그런 관점에서 좀 동떨어져 있고 괴리되어 있는 거니까 총선이 그렇게 막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언론에 나오는 반응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국 어쨌든 영남 기반의 정당이라는 거는 바꿀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공천 실무에서 중심을 잡아야 될 인사가 가장 어쨌든 당의 기반이 넓은 TK 또는 뭐 연관돼 있는 PK 지역의 의원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는 건 맞는데 이만희 의원 특히 또 친박계 출신 아닙니까? 그럼 친박계 출신 의원이 이제 사무총장 맡아고 공천 실무한다고 그랬을 때 사실 저처럼 여의도 소식 이런 거 맨날 보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음 총선에 그럼 최경환, 우병우 이런 사람들 공천하나요? 뭐 이런 거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런 인사가 아니라 훨씬 더 TK 지역 출신이라 하더라도 개혁적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아쉽다 이런 평가를 벗어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까 이태원 참사 문제는 아마 이만희 의원이 그 각시탈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재명 대표 재판 총선의 영향입니다. 이재명 대표 총선에 영향 미칠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총선을 가면은 그 지역구 현안을 찾고 민원 선거 운동하기도 바쁘고 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서 전국 선거도 지휘해야 될 입장인데 재판이 지금 일주일에 2번 앞으로 뭐 3번 4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선거에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재판에 대한 리스크가 민주당의 어떤 총선 전략이라든지 전체적인 전국 선거에 있어서 분명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대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승한 조건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강서구 유권자들 제가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교훈 구청장 당선자가 인지도가 낮았어요. 굉장히. 낮았는데 강서구 유권자들이 두 가지를 알고 선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김태호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게 어쨌든 사면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무리하게 국민의힘이 공천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다라는 거 두 개를 알고 선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상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식을 하느라 선거 과정에 노출이 잘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는 이재명 대표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김태우 후보 요 변수만 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선거를 치른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승을 거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총선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재판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뭐 계속 갈 거잖아요. 검찰 수사도 이런 거를 같이 갖고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 이제 민주당이 계속 뭐 검사 얘기도 하고 한동훈 장관 얘기도 하고 뭐 재판 얘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을 건데 그런 얘기를 갖고 가는 선거라고 하면은 강서구청장 선거와 같은 그러한 대승하는 선거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논란을 한 축을 갖고 가는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쪽 이렇게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한쪽으로 쏠리는 선거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정말 되게 무서운게 들린 것이 바꿔 말씀하면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잠깐 도려내면은 사실 리스크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선이 넓어요.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이걸 선거에 끌고 들어가면 사실 불리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야당은 지금 가장 큰 현존하는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고 만약에 뭐 민주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혁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면 아래로
뭐 가라앉혀서 선거를 치른다면 사실 여당에 더 불리한 거 근데 아닌가.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를 그래 어떤 물리적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이제 이런 수준으로 가는 길은 이제 없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요건 이제 상수가 됐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는 생물이고 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는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뭐 이제는 확정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랄지 뭐 재판 리스크랄지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걸 안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냐. 그런 수밖에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민주당도 여기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같이 가면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 해볼 만한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민주당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분리를 시키는 전략을 계속 구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오늘도 사실은 뭐 검사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검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공수처에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고발하고 그러니까 검사 이슈나 한동훈 장관 이슈나 이런 건 일부러라도 줄여야 되고 지금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국회에서 다수 의석이고 막 170석씩 되는데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또 이겨가지고 그게 170석이든 160석이든 했을 때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체감이 돼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다수인데 다음 총선에도 다수일 경우에 대한민국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지금 국민들에게. 그 비전을 안 주는 상황에서 그것을 게을리할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싫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비전을 줄 수 있는 뭔가의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직결되기 때문에 많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그걸 해야 된다. 그걸 못하면은 총선에서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승리에 안주해가지고 총선에서 오히려 위기에 빠지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근데 뭐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총선 필승 전략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문제는 총선 전에 뭐 1심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거기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더 심화됐다는 느낌을 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당내 내홍이나 이런 상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시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변화의 양상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당내 내용이라는 건 결국 이제 당내에서 힘과 힘의 어떤 승부 뭐 이렇게 힘겨루기 양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표직을 지키는 이상은 그리고 그게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과 어떤 제도적인 것과 엮이는 이상은 뭐 거기서 이제 밀리는 어떤 그러한 과정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된 거 아니냐.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끝까지 내용을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죠. 일단은 오늘은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때까지 확정 판결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그렇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뭐 사실 국민의힘도 답답은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요새 대통령 신당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 예. 무슨 일 어떻게 보세요? 뭐 정기 개편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서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그런 목소리 이야기를 좀 많이 담는 것 같아요. 김한길 위원장께서 과거에 정기 개편을 통해서 성공하셨던 스토리가 있고 또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이나 이런 것이 부각되면서 이야기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현재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보여집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요. 사상 초유의 눈치 게임을 내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서로들 하고 싶은 알겠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먼저 하면 예. 불리한 상황 그런 상황들이 아닐까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